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어제 결국 파행됐습니다. 청문회를 열자 또 열 수 없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와 관련된 새로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비망록 관련된 얘기입니다. 2014년 10월 14일자인데 여기에 되게 슬펐던 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오 하나님, 제가 화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말씀이다. 오 하나님, 제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본인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시고 주님께 의존하는 그래요? 대목이 있는데 그 녹취 파일 공개됐던 2007년인가요? 8년인가요? 그랬죠? 그 2017년.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너 뭐 IQ 한 달이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본인도 이걸 인식하고 내가 고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정도면 예. 그 전후에 얼마나 많은 지금 보도되거나 녹음되지 않은 갑질들이 있었겠어요. 예. 물론 천하람 원내대표가 확보했다는 비망록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는 그런 비망록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두 사람 간의 의견은 좀 엇갈리는 상황이긴 한데요. 비망록 내용을 추가로 더 공개를 한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 저희가 이어서 좀 들려드렸는데 그 인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제 그 녹취를 함께 들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비망록에 담겼다는 건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기도를 드리면서까지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본인도 좀 알고 있는 단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본인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저는 저거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저런 근데- 소리 지르는 거요? 네, 소리 지르는 걸 저걸 근데 저걸 하게 되면 본인의 가족들도 일단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고칠 수 없다면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이 개선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도만 한다고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먼저 오은영 선생님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정말 뭔가 전문가를 만나서 자신의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이거를 뭔가 컨설팅을 받고 고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냥 기도만 하고 뭐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과연 이런 분이 이런 중요한 공직을 맡아야 되는가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요즘은 이렇게 상사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블라인드 그 채팅방에 엄청나게 올라와서 실제로 인사 조치가 됩니다. 예. 요즘은 저런 거 했다가 아니라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 장관 후보자가 저런 걸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장관이 된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저렇게 해도 장관 되는구나. 저렇게 하시는 분이 장관 되는 사회 굉장히 좋은 사회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저는 이건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자, 그러려면 정말 이 하나의 원칙, 이거를 지켜내야 돼요. 네. 즉, 저렇게 갑질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저렇게 예. 함부로 자기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저렇게 아랫사람에게 저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승승장구한다는 사회? 과연 그 사회가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사회일까요? 예. 과연 그게 민주당이 바라는 사회입니까? 정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네. 저는 이런 분을 예를 들어서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 떳떳하게 한번 나와서 한번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청문회가 일단 열려야 된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의견인 것 같긴 한데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운 후보자는 이 비망록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이다, 수사 의뢰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원내대표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담겨있는 내용이 꽤 많고 워드로 작성이 됐는데 본인이 쓴 게 맞다 이런 주장을 오늘 또 했거든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워드로 작성을 하면 사실 작성자라든지 수정 기록 이런 게 남잖아요. 천하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근거가 있게 주장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거는 뭐 만약에 맞다 하더라도 개인적 일기 이런 부분인데 예. 이런 것까지 다 까서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데 이미 이제 뭐 이렇게 엎질러졌으니까요. 예. 아마 저걸 입수했던 경로 자체가 제가 볼 땐 신빙성 있는 분으로부터 입수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예를 들면 보좌진한테 입수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의원을 벌써 3번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의원이 끝날 때쯤에는 자기가 예를 들면 의원실에서 컴퓨터를 썼을 텐데 그때마다 본인이 만약에 저기에 일기를 썼다면 이제 그걸 나중에 그 파일을 다 골라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USB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본인이 그냥 했었다면 아마 저렇게 누군가에게 유출되진 않았겠죠. 근데 그걸 아마 보좌진한테 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유출이 됐고 그 유출된 USB를 뭐 천하람 의원 손에 이제 닿았다면 이게 진실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증언과 함께 증거로 들어온 것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천하람 원내대표가 하는 것일 테고, 다만 이제 본인이 쓴 게 아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무고함이나 본인의 억울함 이런 것들은 좀 밝혔으면 좋겠고, 예. 다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용 중에 상당히 이해운 후보자의 지나왔던 삶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거짓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비망록 진위 공방도 청문회가 열리면 아마 좀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열지 말아야 된다, 여야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해운 후보자는 오늘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서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인사청문회 산회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더 제출된 증거 자료는 없고 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어떠한 후보자 측으로부터 연락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변명만 늘어놓게 하는 그런 맹탕 청문회는 지금 상태로는 개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15%는 사실이 아니고요. 후보자가 제출하는 거는 75%, 그다음 우리 기획예산처가 제출하는 거는 100%. 이미 시한 안에 다 제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민들께서 시시비비를 따지실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가 열려서 소상히 소명 드릴 기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운 후보자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75% 정도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자료가 지금 온 게 너무 제한적이어서 청문회를 못 한다라는 게 야당 주장이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엇갈리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자료가 왔는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료로 치는 거죠. 아, 자료긴 한데 가려진 자료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자료긴 한데 개인정보라서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보냈다 답변을. 네. 근데 내용을 봤더니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 예. 뭐 이런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료인가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칠 수가 없는 거죠. 장수로 따지면 75%겠지만 예.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이 청문회 준비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본인이 낼 수 있는 거 낼 수 있는 거 충분히 아마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청문회에서 다 설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청문회가 보면 이 청문회 자료 제출 안 하는 게 뉴노멀처럼 됐어요. 김민석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들 자료 제출이 정말 미비합니다. 예. 이러면 청문회에 있을 이유가 없죠. 예. 개인정보 뒤에 숨어서 청문회를 안 한다고 그러면 뭐하러 청문회 하겠습니까? 다 개인정보지 개인정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지금 장관하고 총리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신 없으면 총리 장관 하지 말아야죠. 예. 뭐하러 장관 총리 합니까?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적인 어떤 지위를 검증받겠다는 게 총리 장관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에요? 예. 그거 공개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해가 됩니다. 예. 자기 거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받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 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그러면 국민들이 허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요. 지금 재경위 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강선우 의원과 비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경 의원님들은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당연히 자료가 부실하더라도 청문회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사석에서 뵈면 야 이건 낭만 강선우보다
강선우 후보는 갑질로 낙마를 했는데 그보다 더한 갑질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플러스 자산 형성 과정, 자녀에 대한 증여 과정, 아파트 청약 과정 등 특종만 104건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하루에 4.5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 사이에서도 앞서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던 강선우 의원보다 더하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박수영 의원의 주장인데요. 김진욱 특보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좀 저런 분위기, 저런 말들이 좀 나오는 상황인가요? 글쎄요. 저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뭐 저는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번 청문회를 이해운 후보자를 감싸는 그런 방탄 청문회를 할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도 이해운 후보자에게 굉장히 묻고 싶은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서 저희도 묻고 또 이해운 후보자의 소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도 함께 듣고 함께 판단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치 민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이해운 후보자를 이렇게 뭐 방탄해서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그럼 몇 프로의 자료를 제출하면 개최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말씀을 안 주시고 일방적으로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 실제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매섭게 물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좀 물어봐달라라는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권한을 위임하신 분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 지금 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일까지는 충분히 청문회를 진행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청문회를 개최해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청문회 개최 의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수 진영 인사를 모셔왔기 때문에 청문회 필요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청문회를 열지 않고도 임명을 뭐 강행하려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대통령 생각은 반드시 청문회는 가야 된다 이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문제들 그리고 뭐 특히 국민의 이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문제랄지 갑질 문제랄지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의 해명이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 필요하냐면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하는 뭐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 스스로도 약간 좀 가혹하게 당한 면이 있지 않는가? 본인 스스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80대를 맞아야 되는데 100대를 맞았다. 그럼 20대 분량에 대해서는 이거는 억울하다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장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임명은 뭐 연결될 수 있거나 혹은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후보자 측면에서는 공식적 기회를 주고 그걸 통해서 언론이든 아니면 국민들이든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선에서 적어도 보수 인사를 모셔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한 자리까지 생각을 해주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야 다음에 다시 다른 보수 인사를 또 모셔올 때 정부에서 너무 빨리 포기한다라는 느낌을 또 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주는 모습은 보여주되 실제로 국민들과 언론 이런 검증대를 분명하게 해서 후보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과정까지는 지켜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지는 지금 저희가 4위로 만나볼 이분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4위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